네, 미디어 쿼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하게 될 날이 왔습니다. 미디어 쿼리 자체는요, 굉장히 명확한 놈이에요. 미디어라는 뜻은 화면 크기를 주시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미디어, 즉 웹을 볼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해요. 디바이스. 그래서 미디어라는 거는 그 화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화면의 사이즈를 얘가 계속 체크업을 해서 CSS의 변화를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걸 흔히 CSS를 이렇게 변경하는 미디어 쿼리를 사용한 구현 개발을 한 사이트 또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걸로 알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반응형 웹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반응형 웹은 종합적인 그 미디어에 대한 기술이 다 집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폰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안구 인식이냐, 안면 인식이냐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해서 내 사이트에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쓸 수 있게끔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코딩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디어 쿼리는 단지 CSS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CSS를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형 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스판시브 웹이 아니라 어댑티브 웹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NCS 우리나라 직무 능력 표준에서 예,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에 대한 정의가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리스판시브 앱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웹을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게 되면은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뭐 레이아웃 바꾸는 걸 하지 않고 CSS를 바꾸는 걸 했는데 이렇게 네. 이정재 컬렉션 최대 1200 이하일 때 여기에 TV에 나오는 이정재가 바뀌게 해놨어요. 사진에 딱 1100 픽셀 이하, 네, 1000 이하, 네, 그리고 1900 이하, 850, 810, 790, 770. 네, 그래서 모바일로 갔을 때, 네, 모바일로 갔을 때 적당히 잘 보이게. 그리고 모바일도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네, 화면을 바꿨을 때, 네, 구성을 좀 다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출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미디어 쿼리가 하는 일인데, 미디어 쿼리는 정보 전달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414 픽셀로 봤을 때는요. 이제 포인트라고 보통 414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픽셀과 포인트가 같아지는 72 dpi 선에서는 픽셀과 포인트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기서 표기를 한 거고요. 우리는 이걸 픽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포인트로 얘네들이 표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가로 세로가 414 픽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폰의 실제 가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일반 픽셀로 보면. 이게 뭐 400에, 뭐 이게 뭐 800이나 뭐 이 정도 된다 보는 거지. 이 가로 세로 크기는요. 이 일반 화면으로, 이 화면을 뜯어다가 여기다가 심었다고 보면은 일반 크기가 그런데 이게 여기 뭐 얘는 저기 아이폰은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그 해상도가 초직접 고해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화면 안에 1200 픽셀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가로로 눕히면은 2000 픽셀 넘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실제 픽셀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집약해 놓은 그 이 화면에 적용된 픽셀이지 실제 픽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픽셀 화면으로 얘를 적용을 시키게끔 바꿔놔야 미디어 쿼리가 잘 먹혀요. 네, 실제 요 화면 크기를 우리가 변환해주는 그걸 뷰포트로 갑니다. 그래서 뷰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미디어 쿼리. 여기 미디어 공유를 열어주시고요. 미디어 공유를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상단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메타 네임 뷰포트 컨텐트 width 디바이스 width width는 디바이스 width 즉 너희가 쓰는 그 기기의 가로 크기를 기준해서 이니셜 스케일 1.0
그 기기에 적용된 일반 픽셀과 똑같은 크기로 나오게 하는 1.0. 그리고 스케일러블이라는 속성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이폰 회사, 즉 애플에서 반대했어요. 야, 사용자가 땡기면 커져야지 뭘 이걸 막어? 그래서 애플에서는 그걸 적용 안 되게 해가지고 이 공통으로 스케일러블이라는 속성은 안 써요. 네, 그래서 땡겼다 놨다 하는 거 그냥 자율로 맡기고 그 다음에 이니셜 스케일을 요거를 업무 그 업체에서 바꾸기도 해요. 그 일반 픽셀이 조금 큰 느낌이 들다 그러면 이걸 0.8, 0.7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실제 출력되는 것보다 작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크게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요건 일반적으로 조정은 하진 않는데 그런 작용을 해요. 이니셜 스케일이라는 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뷰포트를 이렇게 써놓고요. 모바일 기기에서 볼 때 렌더링 화면 사이즈가 일반적 물리적 픽셀 크기로 변환해주는 메타 태그다. 그래서 미디어 퀄리를 할 때 이걸 안 쓰면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리고 메타 요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의 속성들은 이런 얘기다.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 물리적 크기가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껍데기 나오는 애가 옛날 거라서 옛날 거를 그냥 여기다 걸어놨어요. 414에 736 픽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가로 크기. 1000몇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미디어클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 크기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를 해요. 얘가요. 사이즈가 몇이야? 사이즈가 몇이야? 계속 물어봐요. 사이즈가 몇이야? 1000. 사이즈가 몇? 700. 그럼 바꿔야지. 700이면. 이렇게 코딩해 놓은 게 그대로 여기 덮어쓰기로 적용이 되는 게 미디어 퀄이다. 그래서 퀄이라는 말은 질의. 미디어 퀄에서도 퀄이 나오죠? J 퀄이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그 퀄이 또 그 퀄이 스트럭처럴드 쿼리 랭귀지 해가지고 그 DB에 쓰는 언어에서도 쿼리라는 말이 쓰여요. 쿼리는 질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질문, 즉 기술적으로 포매팅이 갖추어져 있는 서로 인터페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서로 어떤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질이라는 쿼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우리 기술 계통에서요. 그래서 브라우저에다 계속 질의를 한다는 얘기죠. 네, 크기를 질의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퀄입니다. 가로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이 좀 다르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어려운 거야. 리스판시브 웹을 진짜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고요. 여러 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 사실은 적용형 웹이다. 네, 그런데 적응형, 반응형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희는 반응형 웹이라고 부른다. 일부기 때문에. 구현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add 미디어 쓰시고요. only screen, only you 하듯이 미디어 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만 이걸 읽어라는 얘기예요. only screen은요. 근데 옛날 브라우저는 또 only screen 말고 스크린을 읽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only screen이라고 쓰기도 하고 스크린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왜 쓴다? 이거는 회피시키는 거예요. 옛날 브라우저는 미디어 쿼리 모르잖아. 그 옛날 브라우저까지 뭐 이렇게 꼭 고려를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요거를 일반적으로 써요. 앞에. 그래서 요걸 쓰고 만약에 요걸 읽었을 때 통과된 애는 여기 뒤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end, 연결자가 end고요. 최대 위드스, 맥스 위드스 또는 min 위드스, 최소 크기, min 위드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픽셀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퍼센트 단위, 상대 단위 못 써요. 정확하게 몇 픽셀이라고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모든 브라우저는 우리가 화면에다가 뭐 div 사이즈를 50%라고 이렇게 퍼센트라고 치잖아요. 그럼 브라우저는요, 그 기준에 따른 50%는 몇 픽셀인지 계산해서 실제로 픽셀로 때려요, 화면에는. 그러니까 퍼센트는 우리가 세팅하는 그 상대 단위일 뿐이지 브라우저에서 다 픽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찍히는 건 다 픽셀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퀄리는 픽셀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픽셀로 찍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픽셀로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퀄리 선언하시고 올리 스크린 또는 스크린 해피 코드다. 올리를 쓰면 구버전 유저 에이전트는 올리라는 걸 써야 되는 뭐 요런 그 약간 히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올리를 쓴 것과 안 쓴 것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 대신에 스크린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회피 코드예요. 네, 회피. 네.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 최대 위드스 이거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민 위드스 최소 사이즈 그리고 두 사이즈 그러니까 두 사이즈 상관으로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고 최대 얼마
또 최대 얼마 점점 작아지는 거야. 최대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하면은 덮어쓰기를 해요. 내려가면서. 또는 최소 얼마 이상, 최소 얼마 이상 점점 사이즈가 커져도 돼요. 네. 점점 맥스 위드스로 작게 내려가던가 민 위드스로 점점 커지던가 그러면 위로 덮었어요. 사이즈를. 그러면 위로 덮었다는 거 민 위드스로 계속 코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민 위드스만 가지고 코딩하는 회사는 모바일부터 출발해서 코딩을 시작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이 중요한 회사는 민 위드스를 많이 써요. 민부터 출발해서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그리고 근데 저는 맥스 위드스 쓸 거거든요. 맥스 위드스 쓰는 이유는 컨텐츠가 많은 상태에서 줄이는 게 편하잖아. 네,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에서부터 태블릿, 미디어, 모바일까지 이렇게 작아지는 걸로. 그러면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코딩을 해 내려가야지 그 사이즈에서 덮어쓰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네,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중요하다는 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최대 사이즈만 쓰면 제가 여기다 쓴 내용이 그거예요. 최대 사이즈만 쓰면은 기준 사이즈 이하가 모두 포함된 사이즈로 덮어쓰기를 한다. 그다음에 최소 사이즈 기준으로 쓰면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로 덮어쓰기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end는 사이사이의 연결자입니다. end도 잘 쓰셔야 돼요. 붙여쓰기 하면 에러 나요. 이런 데서 이렇게 붙여쓰기 하면 에러 나요. 네, 붙여쓰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짧지만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퀄이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모드, 세로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뭐 처음에 만나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OT 합시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을 얘기해요. 그 방향성을 잡아주잖아, 오리엔테이션에 가면. 자, 이제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뭘 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오리엔테이션, 방향.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옆으로 볼 거냐, 포트레이트, 초상화가 길잖아. 포트레이트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해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t media, orientation, landscape 그러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는 orientation, portrait 이렇게 하시면 at media, orientation, portrait 하면 세로 모드에 대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모드 이것도 미디어 퀄에서 지원합니다. 이걸 다 해볼 거예요 지금요. 자 미디어 퀄이 자 그러면 덮어쓰기로 내려가면서 하겠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퀄이 띠링띵띵. 지금 여기 이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얘만 한번 띄워볼게요. 알테로. 짠. 네. 뭐 줄인다고 해서 지금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미디어 쿼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정재 컬렉션이라고 여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정재 컬렉션 글자가 들어가 있구만. F터 있네? 네, 가상 요소에다가 나야나라는 글자를 넣고요. 예, 이 글자에 대한 뭐 크기나 색깔이 바뀌는데 저는 내용하고 색깔하고 바꿀 거예요. 글자 색하고 여기를요. 네, 그래서 이정재 컬렉션 요거 네, 가상 요소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찍어볼게요. 이제 저기 앞에 덮고 있는 게 있어서 안 찍혀요. 여기 TV가 겉에 이 배경이 투명한 애가 뚫려 있는 애가 여기 깔려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고 스크린 있는 위치에 딱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쫙 깔려 있어요. 여기 이미지.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디스플레이 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정재가 예, 약간 이렇게 포즈를 잡고 앉아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런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 런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를 넌 시키고 first child 그리고 이미지만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걸 디스플레이를 풀면 얘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 퀄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여기에 있는 등장한 TV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얘를 바꿔치기 해보려고 그래요. 더 덮어쓰기가 잘 되는지 볼 거예요, 이제. 네. CSS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보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바꿀 것도 많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사이즈. 그리고 100%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미디어 퀄이 확인할 때 확대 축소 비율이 이거가 뭐 커져 있거나 작아져 있으면은요 사이즈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로 꼭 해놓으시고요. 컨트롤 0 100%로 꼭 해놓으시고
이 옆에 있는 거가 커지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여기에 올려놓고 컨트롤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요 옆에 있는 그 분석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상관없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왜곡이 돼 있으면 옆에 사이즈가 내가 이거 가지고 사이즈 지금 체크해서 볼 거거든요. 사이즈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로 보는 이유가 여기 또 그 모바일 기기에서 리스판시브라는 애가 있긴 있거든요. 여기 리스판시브.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크기를 여기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디스플레이가 중간에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걸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사이즈에서 이걸 컨트롤 0, 100%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이걸 당길 때 여기 퍼센티지가 아니 여기 픽셀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1200, 1300 이렇게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요 상태를 만들어 놓으세요. 새로 고치고 요 상태, 지글지글하는 상태. 네, 처음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퀄리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럼 위에는 코딩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자, 밑에다가 덮어쓰기를 하는데 미디어 쿼리는요. 임포트를 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제가 흔히 말씀을 드려요. add import 있죠? 다른 파일 포함시키는 거. add import를 상단에다 add import를 하거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만든 CSS 파일을 add import를 이렇게 add import를 딱 시키면은요. 밑에서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밑에다 쓰진 않거든요. 임포트는 맨 위에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로는 미디어 쿼리 별도 파일을 보통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다 덮어쓰기를 하도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단 쪽에 있어야 돼요. 하단 쪽에 덮어쓰기. 여기 1200 이하. 여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작과 끝. 요 사이에다가 딱 놓고 1200 이하에다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미디어 쿼리는요. S 쓰시고요. M 쓰시면 되는데 M 쓰기 전에 미디어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는 첫 번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애라서 미디어 쿼리가 그냥 나와요. at m 어쨌든 미디어 쿼리 엔터 딱 치시면 스크린 나와 있죠? 네, 이게 회피 코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미디어 쿼리를 아는 브라우저만 들어와 스크린 또는 올리 스크린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얘네들은 더 짧은 거를 기본으로 여기다 찍게 해놨어요. 네, 이거 전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쓰고 갈 겁니다.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잡혀 있는 부분을 벗어나게 하시고 엔드 띄어쓰기가 중요합니다. 소가로 하시고요. 사이즈를 맥스 다시 위드 콜론 이렇게 쓰시는 걸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1200 픽셀 쓰시면 1200 픽셀부터 여기가 적용이 돼요. 덮어쓰기를 한다고 기존에 있는 대로. 그리고 미디어 쿼리 할 때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잡혀 있는 애를 바꿔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대를 똑같이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 밑에 누구 뭐 아이디로 뭐 클래스로 선택했다.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선택한 애를 그대로 쓰셔야지 덮어쓰기가 원활해요. 예. 얘보다 센 거를 뭐 다른 거를 썼다 그러면은 뭐 우선순위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바꾸냐? 타이틀 바꿔볼까요? 타이틀 1번. 주석 1번. 타이틀 변경. 그럼 타이틀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타이틀하고 색하고. 그럼 여기 가볼게요. 타이틀 변경 한번 해볼게요. 가서. 타이틀 변경하기. 지금 1200 픽셀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최대 1200 픽셀 이하라고 요 나야 나 요것이 요거 가상 글씨 이거잖아. 여기 이하. 그리고 근데 이제 가상 요소라서 여기가 바로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바꿀 거고 여기 아마 색깔은 바꿔서 나올 거예요. 색깔은 바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컨텐츠가 이렇게 하시면 이거 바뀌죠? 요걸 바꿀 거예요. 요거 애프터 TT 애프터. 그래서 TT 애프터의 컨텐츠랑 컬러를 바꿀 거다. 그러니까 TT 애프터라는 걸 확인하시고 내가 선택해 놓은 애랑 똑같은 애를 덮었어야 될까? 미디어 157번째 라인에 있는 애프터. 요걸 가서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놓고 나면 이제 일사천리예요. 금방 돼요. 보세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짠 중괄호 팍팍 네 이렇게
CT, 컨텐트, CT. CT 하면 이렇게 전체 잡혀 있을 때 탭 누르시면 안에 내용 쓰게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 1200 픽셀 이하. 예, 우리가 지금 최대 1200 픽셀 이하 쓰는 거 맞죠? 그걸 표시해주고 컬러를 글자색을 바꿔줄게요. 뭐 핑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색깔이 바뀌어 나오겠죠. 네, 1200 이하의 글자하고 색깔, 글자 내용과 색깔이 바뀌는 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CSS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볼까요? 자, 여기 사이즈 보세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사이즈 나온다고 그랬어요. 1200 이하니까 1200부터 바뀌어요.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면 1200부터 딱 바뀌어요. 천천히 움직여서 1200. 1200이 딱 나오거든요. 1200부터 딱 바뀌어요. 1200이 포함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맥스 위드스에서 그 사이즈는 포함되는 이하입니다. 이하. 그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시니까요? 이렇게 바뀌시나요? 그럼 바뀌고 나면 얘를 한번 찍어보세요. 바뀌고 난 다음에 딱 찍어보세요. 그럼 이게 나오면 미디어 퀄리티가 적용된 거예요. 이거. 미디어 스크린 앤 1200 픽셀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애가 이제 줄이 쫙 같죠? 얘랑 얘랑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예, 미디어 쿼리는 덮어쓰기 개념입니다. 덮어쓰기. 기존에 있는 값을 바꾼다. 덮어쓰기 또는 뭐 새로 설정하면 덮어쓰기는 아니겠죠. 새로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없다가 나왔다가 없다가 나왔다가 해야 네, 됐죠? 네, 여기 이제 이 이미지 바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 스크린 밑에 있는 이미지, 이거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볼까? 아,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스크린 이미지, 퍼스트 차일드, 모든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넌 시켰는데, 첫 번째 이미지만 보이라고 내가 코딩을 이렇게 해놨어요. 187번째 라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어쨌든, 이 코딩 라인이 지금 요거 하나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선택자를 복사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2번. 기존 이미지 숨기기. 네,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게 딱 할게요. first child, 얘를 display none, dn. 그죠? 없애고, 그리고 새로 그 다음 이미지 보여줘야죠? 3번. 다음 이미지 보이기. 다음 이미지는 요거랑 비슷하겠지. 붙여놓게 했는데, nth child로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first 대신에 nth 컨트롤 스페이스바, 예, child 1 다음에 2. 이렇게. 그래서 이건 디스플레이. 원래 이미지는 1라인이니까 1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1라인. 이렇게. DI. 그러면 기존 이미지 숨기고 다음 이미지 보임. 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일단 보세요. 네, 1200에 딱 만났을 때 덮어쓰기를 해라. 그래서 이정재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는 걸 확인해 봅니다. 확인. 요거예요. 그리고 내가 밑에다가 여기 1200 픽셀 이하 미디어 퀄이 끝이라고 시작 끝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중가로가 많이 나와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여기 안에도 중가로인데 또 중가로 또 있잖아. 미디어 퀄이 자체가 중가로로 전체를 네,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가로 끝에다가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여기가 미디어 퀄이 끝나는 대로. 그래서 바뀌는 거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정재로 벌써 앉아있네. 이렇게. 이정재, 이정재. 그러면 여기 덮어쓰기 된 거 보세요. First Child는 이미지 있는 데를 찍어서 보시면 얘는 넌 돼 있고 두 번째 이미지 딱 찍어보면 얘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미디어 퀄이 1200 픽셀 이하에 설정되어 있다는 애가 여기 나오죠. 미디어 퀄리가 적용된 겁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 쭉 내려가면 돼. 이제 요게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요 형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럼 요 미디어 퀄이 있는 거를 딱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1100 픽셀 이하 여기다가 붙여넣기 딱 하시고 여기만 1100이라고 사이즈만 바꾸세요. 네, 1100일 때는 최대 1100 픽셀 이하라고 여기 표시하는 글자만 1100으로 바꾸시고
그 글자 색깔만 뭐 라임색 이런 걸로 제가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 이미지는 nth child로 해서 이제 2번이 되고 그 다음에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2번, 3번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그럼 바꾼 거 이거예요? 네. 바뀐 데만 내가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꿨고 2번, 3번. 네, 지금 제가 손댄 데가 여기. 어디 손댔는지만 보시면 돼요.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맥스 위스. 그러면 얘가 이거 밑에서 덮어쓰기를 한다고요. 이거 밑에서. 순서가 중요해요. 큰 사이즈 다음에 그 다음 작은 사이즈가 코딩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덮어쓰기를 해요. 아래쪽에서. 똑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면 제가 CSS 덮어쓰기 말씀드렸죠? 같은 레벨일 때 아래쪽에 있는 게 위에 쪽에 있는 걸 덮어쓴다. 그 원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100 픽셀 이하도 확인. 그다음부터 기계적이에요. 1100, 1100이야. 딱 1100이 할 때 딱 바뀌죠? 최대. 이, 이미지도 바뀌고요. 그 다음 이미지로. 이거야. 1100 이호. 그리고 1000 이하. 이렇게 해서 쭉 적용되는 걸 덮어쓰기를 쭉 해보는 겁니다. 1000 이하 가봅니다. 1100도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 또 1100을 합계해서 1100으로 가볼까요? 네. 붙여놓고 1000, 아니, 1000, 1000, 1000. 요 사이. 위에 뭐에다 놓은 거야? 1100이야. 내가 잘못 붙여놓은 거지? 네, 잘못 붙여놨어. 1100이 하나 더 있었나, 여기? 1100 지워버리세요. 1100에 카피하다가 더 생겼어. 1000 이하. 여기다 붙여넣기. 1000 이하에다가 1000이라고 맞춰놓으세요. 자, 여기도 찍히는 것도 1000. 색깔만 다른 거. 다크 마젠타 색깔 넣어볼까요? 뭐 이렇게 다른 색으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2, 3은 3, 4로 바꾸면 되겠고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1000에서 또 확인해 보시고요. 1000. 디릭 1000. 1000. 네, 바뀌죠? 이거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전. 또 전을 카피하여 900 사이에다 넣습니다. 900 이하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제 900으로 가면 되겠죠. 컨트롤 D, 이렇게 900 이하 900 이하는 다크 오렌지 해볼까요? 다크 오렌지. 네, 그리고 3, 4는 4, 5로 바꾸시면 되겠죠. 순번만 바꾸시면 됩니다. 4, 5. 위에서 바꿔놓은 건 계속 내려가다가 바꾸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900 이하입니다. 900. 여기를 바꿨고 여기하고 여기 바꿨고 색깔 바꿨습니다. 900일 때 바꿔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줄여볼까? 짠! 900. 오, 900이에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렸다 줄였다 해보세요. 900 이하. 바뀌지? 위에 걸 항상 카피해서 밑으로 850.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컨트롤 D 바로. 네, 850 이하. 850 이하는 다크 시 그린색 해볼까요? 다크 시 그린. 다크 시 그린. 네, 다크 시 그린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4, 5는 5, 6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 전에 걸 계속 복사하는 게 요거 헷갈리지 않으려고. 네, 기존 이미지, 다음 이미지. 기존 이미지, 다음 이미지가 이렇게 숫자로 하나씩 짝짝 넘어가게 하시면 되니까. 850이야. 방금 바꿨습니다. 컨트롤 네. 여기가 바뀌었어요.
5, 6. 잘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색깔 하얗게 놓은 데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간격에 가까우니까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바뀌겠지. 1900, 850, 예, 850. 조금만 가면 바뀌죠? 850. 또 850을 커피해서 이제 촘촘해지면서 몇 개 안 남았어요. 850, 그 다음 830, 830, 52, 30, 컨트롤 D. 830, 네, 830은 다크 카키를 넣어볼까요? 다크 카키, 다크 카키색. 830. 그 다음에 5, 6 다음에 6, 7이 되겠죠. 6, 7. 이미지가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어요. 6, 7. 네, 바꾸면서 계속 들어가 봅니다. 지금 제가 바꾼 거는 또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디릭, 디릭, 디릭. 이렇게. 이래놓고 이제 그 사이즈별로 또 돌렸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해볼 거니까 기본에 이제 바뀌는 거를 쭉 체크해 봅니다. 830, 금방 바뀌지? 830 이하 830에서 810. 네, 830을 카피해서 810을 또 만듭니다. 810 이하 시작과 끝 사이에다가 붙여넣기. 그래놓고 830 대신에 컨트롤 T 810 이하 810 이하는 딱 레드 딱 레드 넣어보고 네. 다음에 6, 7이니까 7, 8 네. 이제 후렴구 생긴 거죠?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똑같은 거인데 근데 이제 뭐 실제 미디어 콜이 저희를 할 때는요 요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프로세스가 바꿀 게 많겠지 지금은 이제 CSS를 덮어 쓰느냐를 보는 거고 여기 클릭해가지고 보세요 덮어쓰기가 얼마나 됐는지 보세요 지금 810까지 왔는데 여기 가상 요소를 딱 클릭해서 여기 선택해서 보시면 덮어쓰기가 얼마나 여러 번 됐는지 보여요. 이렇게 덮어쓰기를 한다고요. 810에서 이렇게 덮어쓰기 했는데 830에서도 바뀌었었고 850에서도 바뀌었었고 900에서도 바뀌었고 1000에서도 바뀌었었고 1100에서도 1200에서도 바뀌었었고 예 원래는 이거였고 이렇게 켜크에 쌓이면서 사이즈별로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미디어 콜은 이렇게 적용돼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야. 예, 이거 뭐 이거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덮어쓰기를 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이제 뭐 레이아웃 바꾸는 것도 이제 해보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럼 810을 또 카피해서 790 사이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지? 이제 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90도 갑니다. 810을 이렇게 컨트롤 D 79, 790 이하, 790은 론 그린색 넣어볼까요? 네, 론 그린. 네, 론 그린색이라고 또 있어요. 론 그린. 그리고 7, 8이니까 8, 9, 8, 9. 네, 그래서 제가 바꾼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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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표시해드리면 여기를 지금 더 바꾼 792야, 792야, 론 그린 8, 9. 네, 실제 웹페이지에서 또 체크. 그리고 축소 확대 비율은 100%에서 해야만 정확하게 나온다. 790 이하에다가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됐었어야지 밑에 게 잘 되는 거예요. 첫 번께 안 됐으면은 다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걸 잘 확인하고 카피를 계속해서 하셔 내려가야 되겠죠? 네, 보십니다. 그래서 790이 오 바뀌어서 여기 보면 사이즈 810, 790, 790부터 딱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792야. 뚜루뚜루뚜루. 네. 그리고 여기 이미지도 지금 여기 바뀌는 거를 잠깐 찍어서 보면 여기 스크린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덮어쓰기로 넌 되고 뭐 이런 게 쭉 지금 쌓이고 있죠? 네. 지금 몇 번째 이미지까지 왔어? 8번까지 왔나? 아, 7번. 7번이 지금 인라인 보이는 상태로 덮어쓰기를 딱 한번 해줬어요.
찍어서 보시면 나오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770 우리들이 그냥 내려오는 애 중에 마지막 고지가 되겠네요. 790을 카피해서 770에다 넣어주시고 고쳐보겠습니다. 770 이하 79 대신에 9 컨트롤 D 7로 바꾸시고요. 색깔은 다크 골드 로드, 다크 로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다크 골드 로드, 다크 로드. 그리고 9번, 10번. 물론 라스트 차일드 하셔도 되는데 라스트 차일드까지 뭐 그냥 10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레벨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쟤는 세팅한 적이 없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기존 이미지 숨기기 9번, 끝에 10번. 이미지가 10개 있을 거예요. 10개. 네. 네, 그래서 쫘라라락, 쫘라라락, 700, 900, 800, 700, 770, 네, 770까지. 770. 네. 빈 포장 위에 서 있는 마지막 이미지. 770까지 들어오게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체크업을 한번 해보세요. 체크업 해보시고. 네, 요거는 이제 그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바꿨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모드로 들어갔을 때 폰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놓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얘가 770 이하 또 폰 모양에 따라서 폰 크기가 조금씩 틀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어디 있지? 삼성 갤럭시 20 울트라 이건 좀 더 크나? 그럼 여기 이제 약간 내가 약간 여기에 범위에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걸 또 옆으로 돌리게 되면 어때? 에이 이렇게 보잖아. 화면이 잘리잖아. 그러니까 약간 가로 세로 모드에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랬을 때는 오리엔테이션에 랜드스케이프과 포트레이트 모드를 집어넣어서 몇 사이즈 이하 여기에서 얘가 적용되게끔 변경을 조금 더 가해주는 거죠. 네, 모바일에서 제대로 보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데스크탑에서부터 사이즈를 줄이면서 당기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요거를 모바일 모드에서 잘 보이게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 가지일 때 커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5까지 저는 여기 체크해서 넣어놨는데 작은 크기일 땐 어떤지. 작은 크기일 땐 뭐 더 많이 잘리네요. 그죠? 화면이 작으니까. 요런 거, 여기까지 커버리지가 전부 되는지 한번 이거 맞춰주셔야 돼요. 삼성 갤럭시 20, S8, 뭐 이런 거 좀 큰 것들. 뭐, 뭐지? 아이폰 12 프로. 이런 거 이렇게 다 바꿔보시면 사이즈들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세로 사이즈도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랜드스케이프. 844거든요. 850 이하가 걸리잖아요. 우리가 850 이하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딱 맞게끔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요거 바꾸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뷰포트를 안 하게 되면 어떤지 주석을 딱 달고 보세요. 뷰포트를. 뷰포트를 찍고 컨트롤 슬래시로 주석을 딱 달아버리세요. 뷰포트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뷰포트를 주석 처리한다. 그리고 모바일 모드로 간다. 그리고 모바일 모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정재 컬렉션 최대 1000픽셀 이하 왔다 갔다 하셔야지 제대로 먹어요. 이거를 모바일 모드로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하세요. 잘 안 보이면. 그럼 얘가 다시 읽어요. 분명히 390인데 1000픽셀 이하 얘가 1000이 넘거든. 실제로 여기 이 폰에서 이렇게 변경해서 여기 초점 밀도 고밀도로 때린 거는 픽셀이 1000픽셀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콜이 준 건 이렇게 안 나오고 개미만하게 나온다고요. 사이트가 네이버 사이트 혹시 보셨어요? 모바일로 안 가고 옛날에 그냥 보면 그냥 일반 데스크탑 보면 요만 조그맣게 나와요. 이렇게 글씨가 개미만해요. 예.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1000픽셀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우리 미디어 콜이 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나오잖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미디어 퀄리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뷰포트는 무지하게 필수예요, 필수.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뷰포트가 우리가 자동 완성할 때 느낌표 찍고 탁 하면은 뷰포트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요즘은 필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넣어야 된다. 뷰포트. 그래서 뷰포트를 하고 나면은, 네, 요 390에 맞는 사이즈. 그 사이즈로 얘가 드라이브를 딱 비디오 쿼리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지는 부분 좀 보시면요.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쭉 내려오면서 미디어 쿼리 덮어쓰기를 쭉 했는데, 예컨대,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 가요. 1200 픽셀 이하 미디어 콜이 시작해 있는 요 1200 픽셀 있죠? 이게 순서상 아래쪽에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컨트롤 X. 1200을 잘라다가 내가 700, 770 이하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1200을 770 이하에다가 내가 잘라서 여기다 붙였어요. 순서가 중요한 이 의미를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1200이 여기 있어. 여기에 버티고 있어요. 자, 이제 크게 해놓고 볼게요. 예정제 컬렉션. 1200 픽셀이야. 처음에 찍혔어요? 내려가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진짜 변화가 없는지 찍어볼게요. 미디어 쿼리는 전부 얘가 여기다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모든 애들이 1200 픽셀 이하가 맨 밑에 있음으로 인하여 770 픽셀도 1200 픽셀 이하잖아. 그치? 1200 픽셀 이하가 다 덮어 써버렸어요. 다른 애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얘가 덮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맥스 위드스는 작아지면서 내려가면서 코딩하셔야 되고 민 위드스는 커지면서 코딩을 하셔야지 덮어쓰기가 정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 얘기구만. 컨트롤 Z, Z. 다시 위로 올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200은 위쪽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거까지 확인하시고요. 조금 이따가 모바일에서 조금 더 정교한 미디어 쿼리를 조금 더 잡아보고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조금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미디어 쿼리 일반 첫 발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변경하고 나서 마무리할게요. 네,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변경 코드. 가로, 세로 모드 그 길이가 더 긴 것을 기준해가지고 이건 모바일 전용은 아니에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오리엔테이션,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는 모바일 전용이다. 아닙니다. 얘는 항상 그냥 사이즈를 기준하는데 미디어 쿼리가 어떤 기기든지 사이즈를 무조건 재요. 그런데 가로, 세로를 비교하는 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기냐? 그러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한계값을 설정해준다. 미디어 스크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모드 한번 해보고, 가로 모드부터 해볼까요? 가로 모드. 아니, 세로 모드. 세웠을 때가 기본일 거 아니야? 그죠? 세로 모드, add, 미디어. 네. 스크린 지나가고, and, 연결자 쓰고, 앞뒤 꼭 띄어 쓰시고, 붙였으면 바로 에러 나는 거 내가 안 보여드렸네? 붙였으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오리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자동화성도 안 나오죠? 성질 내지 마세요. 내가 성질 낸 것 같은데? 오, 폴트, 레이트, 네, 폴트레이트. 바뀌었어. 맞는 단어인 것 같아. 오리엔테이션, 네, 한글처럼 쓰세요. 네, 폴트레이트, 오리엔테이션, 폴트레이트. 여기다 뭐 하면 되지? 네, 여기 이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다 넣자 이거지. 근데 사이즈도 제한이 있지 않아요? 얘는 보시니까 우리 여기 가서 비디오 콜이는 몇 사이즈부터 어떻게 주면 됩니까? 모바일은 몇 사이즈부터인가요? 요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이즈가 너무 많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울트라? 야, 천에 육박해요. 세로 사이즈가 천에 육박해요. 915예요. 울트라? 잠깐만, 삼성 갤럭시 울트라가 얼마나 한 거야? 그러면?
이만한가? 그런 거 어떻게 갖고 다녀요? 접는 건가? 아, 여기 접는 것도 있더라고. 여기 보면은 갤럭시 폴드 이런 것도 있어요. 접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 접는 거 있어요. 예, 있어요. 이렇게 접는 거. 자기 접는 거예요? 아니지? 네. 그냥 접었다가는 생명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접으면. 네, 너무 크면 그런데 요즘 큰 것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갤럭시 울트라. 네, 그게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애들이 다 커버돼야 되고 옛날 거 같은 거 아이폰 5 모드 이런 거를 굳이 비싸게 돈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 거 그냥 쓰고 싶다고 옛날 감성. 그럼 줄여서 보면은 화면이 상당히 작아요. 568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제가 맥시멈 이거 돌렸을 때 사이즈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또 가로 모드가 915까지 가잖아요. 가로만 재요. 세로 안 재요. 세로는 컨텐츠가 내려가는 건데 세로 하면 안 재고 가로 폭만 재요. 얘는요. 기준이 가로다. 그래서 915. 그럼 100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맥스 위드스 1000이라고 여기다가 덮었을 때 이걸 적용할 때는 and max width max 다시 width th 콜론 1 빵빵빵 px 픽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00 픽셀 오리엔테이션 and 이렇게 1000 픽셀.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뭘 바꿀 거냐? 보기 싫은 거 바꿔야지. 작은 사이즈로도 놓고 큰 사이즈로도 놓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이폰 5 안 집어넣으셨으면 작은 사이즈가 없을걸? 여기 작은 사이즈 넣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기 중에 그 기존에 있던 거가 디폴트로 안 들어와 있으면 여기 에딧에서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사이즈, 리스판시브 여기 보는 거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튀어나온 상태에서 여기 저는 아이폰 5를 에딧에서 옆에 창이 하나 떠요. 디바이스 창이요. 그럼 디바이스 창 요거 떠요. 여기서 체크박스 체크한 놈이 거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아이폰 5는 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체크해가지고 작은 사이즈일 때 놈을 예, 여기 바운더리 안에 넣으려고 이거 체크박스를 체크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폰 5. 네, 그리고 옛날 버전은 이 껍데기까지 제공을 합니다. 껍데기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기 땡땡땡 표시가 또 이 모바일 모드 안에 여기 땡땡땡 표시가 있는데 여기 Show Device Frame이라는 애가 있어요. Show 하면 하이드로 바뀌어 있고요. 하이드로 하면 Show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 나와요, 스킨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킨이 있으면 나와요. 있으니까 스킨 나오는 거고요. 다른 애 눌렀는데서요, 안 나와요. 스킨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이 작은 걸 놓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5 여기다 넣어놓고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100% 모드. 여기 옆에 거 키우는 건 상관없고, 여기 화면이 예, 확대 축소 비율 100%로 그냥 놓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TV가 막 잘려 보이잖아. 요걸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배경 이미지로 넣은 BX. 얘구만. BX. 우리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 백그라운드. 세계방고 윙크. 세계방고 윙크에서 얘를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맨 끝에 있는 거 슬래시 뒤에 있는 게 요게 사이즈죠? 오토 100%. 가로 오토, 세로 100%. 그러니까 세로를 채우게끔 그렇게 해놨구만. 이 백그라운드를요. 가로 오토, 세로 100%. 예. 그래서 이 박스에서 그러면 요걸 좀 줄여볼까요? 딱 찍고 100% 그러면 이 퍼센티지를 줄일게요. 세로. TV가 어느 정도 보이게. 이렇게. 한 60% 정도 줄이면 되니까. 그리고 위쪽에 너무 많이 비어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센터. 이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하이트가 지금 1000픽셀로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놔두고 배경 이미지만 가지고 조정을 좀 할게요. 1000픽셀. 요게 1000이라서 1000을 채운 거예요. 좀 전에. 네. 이거를 안 하면은 얘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이거 1000은 그냥 놔두세요. 1000은 놔두시고 여기에 60% 그리고 센터를 위쪽부터 나오게 탑으로 걸어버리시면 탑
예, 그러면 TV가 맨 위에서부터 나와요. 맨 위에 거기 딱 걸리는 부분부터. 그래서 탑하고 60% 요걸 바꿨네? 그럼 이걸 전부 다 이 설정을 다 덮어 쓰지 마시고요. 이 탑 준 거는 백그라운드 세부 속성으로 주시면 되잖아.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사이즈 해가지고 주시면 되겠지? 네, 백그라운드 포지션과 사이즈로 주세요. 자, 그래서 덮어쓰기를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덮어쓰기가 되는지 여기다 그냥 직접 넣어볼게요. 세로 고치고 탑하고 60%라고 오케이. 가로 세로 가로 세로 Y축 Y 오케이. 여기다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 백 BA 했을 때 나왔을 때 오른쪽 화살표로 끝까지 가시고 다시 그럼 또 나오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네 포지션 XY 중에서 한쪽만 주고 싶다. 그러면 Y축 포지션 탑 이렇게 하고 엔터 백그라운드 사이즈 BA 나왔으면 오른쪽 화살표 끝으로 깜빡거리고 다시 하시면 또 다른 속성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니까 사이즈 나오죠? 나왔으면 탭 하시면 값으로 넘어가고요. 혹시 잘못 선택했으면 Shift 탭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요. 탭 하면 값으로 넘어가고요. 요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자리에다 그냥 해보는 거. 사이즈. 아까 오토 60%? 요렇게. 아까 썼던 거 했던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요렇게 내가 값을 덮어쓰게 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BX를 그렇게 덮어쓸 거란 말이죠. BX. 요게 B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요거 기기를 딴 걸로 바꿔볼게요. 진짜 다 괜찮은지. 아까 갤럭시 S20 울트라 굉장히 컸는데, 울트라일 때, 울트라 굉장히 크구만. 아, 굉장히 커요. 뭘 또 바꿔봐야 될까? 잠깐만.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단위를 좀 덜 배워가지고, 잠깐만요. 그냥 이건 이런 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잘 보이긴 하네요. 검정색 깔아놨어. 검정색이 뒤에 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보면 이게 지나치게 큰 애 빼고는 뭐 그냥 그럭저럭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거부터 벗기고 요거부터 변경시켜 놓고 TV 화면 박스 배경 변경. 그래서 BX라는 애로 지금 돼 있고요. BX 안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맞춤 한번 해봤어요. 네. 요 안에. 요거 지금 일단 두 개. 적용됐는지 새로 고쳐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넣었으면 새로 고치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거든요. 네, 거기다 직접 썼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새로 고쳐볼까요? 네, 적용이 되고 있어요. 미디어 여기 나오잖아요. 오리엔테이션. 됐어. 요걸로 가도 보이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어느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772야. 그런데 문제는 이정재형이 밑으로 마구마구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린에 있는 위치 값이 있는 것 같은데 스크린 찍어보세요. 스크린, 스크린 찍고, 찍은 거야? 스크린 왜 안 찍혀? 스크린 찍고, 스크린 원래 CSS가 있고요. 여기 탑값이 있구만. 탑값이 픽셀로 박아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위로 올라오게. 이정재형에 나오게 한 130선까지 바꾸시면 보기 좋아지는데 130선? 130선으로 놓고 탑값 스크린에 탑값만 바꿔봤더니 되네요. 그래서 다른 디바이스로도 가보면 뭐 큰 걸로 가도 울트라 뭐 20으로 20 울트라로 가도 뭐 어느 정도 봐줄만
해지는데요. 네, 봐줄만 한데요. 됐죠? 네, 그래서 스크린 얘가 컨트롤 타값 130? 이렇게 해놓은 거를 여기다 넣는 거지. 스크린 위치 변경. 스크린 위치 변경. 스크린이 타값이 130. 아이고, T 130이에요. 네, 이렇게. 네, 세로 모드. 뭐 가로 모드는 또 달라지거든요. 세로 모드 일단 보시고요. 가로 모드로 걔를 이제 변경해 봤을 때, 잘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변경해 보시면 돼요. 실 가로로 돌렸을 때. 얘를 가로로 돌려봅니다. 이렇게. 어허! TV가 완전 안 보이는 거. 요것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요렇게 바꿔보자고요. 글씨가 이쪽에 한쪽에 나오게 하고 TV가 여기 나오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세로로 돌렸을 때랑 가로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지금 세로는 이렇게 되는데 가로로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옆으로 좀 가게. 그래서 요거 위치를 좀 해볼까요? 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트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돼 있네. 텍스트 온라인을 바꿀 때는 기본값이 레프트지만 강제로 바꿔야 되면 레프트로 하시면 되죠. 레프트로 하고 글씨를 안으로 좀 들여쓰기를 하면 되겠네. 그지? 패딩을 높여도 되겠고 패딩을 좀 높여도 되겠고 아니면 안 써봤던 거 써볼까? 글씨만 들여쓰는 애가 있거든요. 아, 이거 마진이었구나. 이거 말고. 텍스트 들여쓰기 인덴트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걸 쓰시면 글자가 안으로 들여써져요. 여기서 10픽셀 들여써지잖아. 15픽셀 이렇게. 벽에 붙지 않고 떨어지거든요. 인덴트, 텍스트 인덴트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안 줬던 속성을 이렇게 주셔도 네, 가능하죠. 안 줬던 속성까지 줘봅니다. 이렇게 이쪽에 나오게 하고 이제 TV 조정만 해주면 되겠니? 그러니까 티트 얘만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티트에 요거까지 이렇게 적용해 놓은 애를 가져가 보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그 요거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바꿨을 때는요. 여기 말씀드렸죠. 미디어 01.html 150번째 라인에 이미 메모리상 수정을 한 거예요. 메모리상. 여기 보이는 거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은 네, 여기 메모리상 수정된 애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 이게 나오는구만. 그래서 이 타이틀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떨어진 거는 컨트롤 키로 긁으실 수 있어요. 알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사하시면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제가 미디어 퀄이 바꾸게 해가지고 앞으로 작업할 때 기존에 있는 거 막 거기서 건드려서 바꾸고 나면 메모리상 고쳐진 얘를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끝나요. 100% 바뀌어요. 네. 기존에 있는 똑같은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복사. 여기를 가서 꼭 복사를 해보세요. 미디어 쿼리 할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니까 제가 간단한 건 그냥 넣겠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개가 바뀌었다 그럼 이렇게 나 이거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복사 그리고 닫는 가로까지 컨트롤 키 누르면 떨어져 있는 거를 긁을 수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세요. 알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다 넣습니다. 가로 모드. 가로 모드 안 갖다 놨네. 세로 모드를 복사 알트 시프트 아래로 내리고 알트 키로 위치 이동시키고 가로 모드 시작 안에다 놓고 가로 모드는 포트레이트가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한글처럼 쓰시고요.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여기 내용은 달라질 거니까
자, 밑에 건 지우지 마시고 밑에 것도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요. 밑에 건 일단 놔두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네. 좀 전에 복사했잖아. 컨트롤 V. 이렇게 타이트. 커널, 커널 피할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레프트하고 인덴트를 좀 줘가지고 위치를 옆으로 가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스 배경 변경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걸 수치를 조정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옆으로 해놓고 보십시오. 이제 자, 나온 거 보십시오. 옆으로 갖고 서로 고치면 어쨌든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랜드스케이프 그죠?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여기 적용돼서 나오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게 철자가 틀렸다 그러면 안 나오겠지. 네.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엔드 앞뒤가 안 떨어지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기를 가로가 돼 있으니까 뭐 붙여 써도 상관없겠지. 우리 말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 쓰시면요.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뭐 에러 이렇게 뜨지도 않아요.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해야 나와요. 그죠?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Very, very important. 그리고 얘 이제 이동시켜 볼까요? 여기 이제 스크린 여기 뭐지 배경이지? BX 해놓고 지금 여기 적용된 애가 있잖아요. BX. 예. 요걸 갖다가 조절을 해볼게요. 얘가 사이즈는 찍고 조금 작고 한쪽으로 좀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포지션 Y축 옮겨야 돼. Y축이 아니라 X축도 옮겨야 되잖아. 잠깐만 그러면 요거 속성 값이 Y만 건들면 안 되고 두 개를 다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탑 가로 세로 가로는 가로 10픽셀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 퍼센트 줄까? 10%? 10%. 그리고 요것도 조정할까?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지 이게 조정이 됩니다. 옆으로 돌렸을 때. 그리고 가로, 세로. 사이즈는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수치를 줘가지고 조정하시고, 네, 이렇게. 조절 천천히 해보세요. 여기에서 조절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네. 이 값을 갖다 쓰기 때문에. 네. px. 퍼센트로 놓고 퍼센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 놓고 이제 기기를 딴 걸로 바꿔서 한번 보는 거지. 요 조절 값은 바뀌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일단 넣은 거. 그냥 볼만하네. 딴 것도 옆으로 돌려서 보는 거야. 그냥 볼만하네. 위치만 잘 맞추면 되겠네. 이, 이정재 여기 화면 나오는 위치. 위치만 한번 잘 맞춰보세요. 위치, 그리고 스크린이죠? 스크린. 지금 탑 13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레퍼토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 얘가 픽셀로 바꾸면 아마 문제 있을걸? 이거 픽셀로 하면은 얘가 화면이 다 틀릴 텐데, 그지? 레프트. 뭘로 돼 있지? 50%로 돼 있나?
스크린 원본이 뭐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아, 중앙에 오게 이거 트랜스레이트로 되어 있네. 트랜스레이트 X 위치를 중앙쯤에서 약간 조종하는 그걸로 해야 될 것 같네. 레프트를 주지 말고 트랜스폼 맞으면 트랜스포 치다가 F 나왔으면 맞으면 탭. 트랜스레이트 중에서 X. 그럼 여기 맞으면 수치 있는 대로 넘어가고 싶잖아요. 이게 선택이 맞았으면은 오른쪽 화살표 하면 그 수치로 들어가서 깜빡거려요. 얘가요. 오른쪽 화살표. 깜빡거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절하시는 건데 퍼센티지로 주면 되겠죠?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30%. 그리고 핫값을 이렇게 해야 되려나? 얘 핫값도 퍼센트로 바꿔봤어요? 네, 얘가 상대적으로 좀 바뀔 테니까. 그래놓고 작은 화면에서도 한번 돌려보시고. 약간 요게 레인지가 조금 여기에 맞추면 저기가 안 맞고 그럴 거야. 이렇게 되면. 그지? 그리고 요 좀 큰 애는 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말이지, 이거를 50% X 몇 센터. 얘도 정가운데로 맞춰야 될 것 같아. 얘를 그냥 가운데로 맞출게. 가운데로 맞춰놓고 이동을 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 이 TV 위치가 어떻게 되지? 지금 퍼센테이지인가? 얘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또 있어. 포지션, 퍼센트. 끝에서 퍼센테이지지, 이게. 바로 세로. 그냥 센터로 맞출까 봐, 이거. 센터로 맞출게.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가로, 센터, 센터. 예, 세로만 센터 한번 해볼까? 포지션.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센터 하면 안 돼. 센터. 어쨌든, 센터, 요래 놓고 위치를 맞춰볼게. 스크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냥 봐줄만 해요. 이렇게 하면. 봐줄만 해.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TV를 좀 가운데 쪽에. 그래서 지금 바꾼 게 미디어 쿼리 쪽이 바뀌었거든요. 네, 요렇게 미디어 쿼리 쪽을 제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손댄 거를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기 내가 바꾼 수치 누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미디어 쿼리 손댄 부분 여기 1100 가로 모드 어디 갔어? 한참 밑에 있잖아. 여기 손댄 거 다 소스 그대로 있잖아. 이거 봐. 여기 내가 좀 전에 손댄 소스가 여기 바뀌어 있다니까. 이걸 갖다가 놓는 것이 잘하는 짓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직접 코드에다가 손댔잖아요. 미디어 퀄이 바뀐 부분에다가 막 손대가지고 바꿨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디어 퀄리 쪽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내가 옆으로 돌려놓고 거기를 바꿨거든요. 일단 여기 수치가 바뀌어 있잖아요. 화면 박스. 그리고 여기 주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좋은 점은 그거예요. 주석도 다 그대로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요거를
F2 15 요거 빼고 요 밑에 있는 TV 화면 요거랑 여기까지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죠?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넣고 나면 이제 날라가요. 휘발성이에요. 내가 바꿔서 저장하는 순간 여기가 다시 리프레시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맞춰놓은 수치 여기다가 반영시켜 봅니다. 그래서 여기죠. 얘랑 얘죠. 가로 모드 맞지? 가로 모드 가로 모드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레프트 값은 주석된 걸 아예 지워버리고 이렇게 내가 좀 전에 변경한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이래저래 맞춰본 겁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쿼리에서 상세하게 그 기기에 맞게끔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새로 고칠 소스 다시 가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얘도 확인되고요. 네. 그리고 엄청 큰 놈, 울트라. 울트라, 좋아. 울트라도 괜찮아. 이렇게. 좋아, 좋아. 이게 잘 되시나요?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비디오 콜이 는 거. 네.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 콜이는 뭐다? 약간 정리를 해본다면 요걸 이제 반영시키시면서 제가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리의 말을 제가 밑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이거예요. 비디오 콜이 주의하게 적용하기 주의사항은 맥스비드에서 사용하면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기존 선택 방법과 동일한 선택자를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 덮어쓰기가 되도록 코딩해야 된다. 포인트. 그다음에 브라우저 테스트할 때 글자 크기를 반드시 100%로 세팅해서 테스트한다. 예, 비율이 예, 그 글자 크기가 비율이 바뀌면 정확치가 아니니까요. 네. 그 얘기고요. 이건 이제 주의사항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자체를 제가 정리한 게 미디어 쿼리를 덮어쓰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건가? 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위쪽에 보면 미디어 쿼리 코딩 시 주의사항이라고 위에 하나 더 있는데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뭐 밑에 비슷한 얘기가 써있네. 이거 두 번 썼네. 미디어 쿼리를 외부 CSS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에는 임포트 방식으로 호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호출해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미디어 쿼리는 덮어쓰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CSS 코드보다 아래쪽에 링크 아래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기존 외부 CSS 아래쪽에다 호출하시면 돼요. 아래쪽에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미디어 콜이 아래에서 부르면 호출해서 덮어쓰기가 된다고. 네, 이렇게 보이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밑에 얘라고 돼 있네. 이렇게 그지? 일반 CSS 밑에 그 CSS를 미디어 콜을 하겠다 그러면 아래쪽에다 부르시면 똑같은 선택자를 밑에서 덮어 쓰는 거잖아. 덮어 쓰기 방식이다.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릴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위에 얘기 다 한 거고요. 네. 조금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콜이 기본은 됐고요. 이제 레이아웃 우리가 뭐 넣는 거에도 미디어 콜이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오시면 제가 글자 단위 얘기를 오늘 딱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글자 단위에 대한 자율성, 상대 단위 그리고 뷰포트 단위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글자 단위로서 얼마나 유용한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이런저런 거를 다 적용해서 우리 그 로봇 PJ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았을지. 그죠? 요거 하고 나서 요거 마무리.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겠어? 아까 불투명해요 사보보니. 네. 여튼 이따가 이어보도록 하고요. 미디어 콜인 여기까지 1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